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상황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새해 인사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먼저 나라가 걱정된다라는 댓글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새해 희망을 가져야 할 사람은 앞으로 고된 일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이다. 이런 반격의 댓글도 보였고요. 그리고 한 네티즌은 다스다난한 새해가 되시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예, 다스를 가지고 한 또 하나의 언어 유희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은 눈 위에서도 첫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스키의 최재우와 스노보드의 이상호가 유력합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최재우는 화려한 공중회전을 내세워 최근 열린 스키 월드컵 대회에서 1, 2차 레이스 모두 4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올 시즌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상징인 80점대 점수를 연이어 받으며 메달권에 한 끗 차로 다가갔습니다. 4년 전 첫 올림픽 도전에선 1차 결선 진출에 그쳤지만 공중에서 3바퀴를 도는 콕 1080과 공중 2바퀴를 회전하는 콕 720, 이른바 제우그랩을 내세워 평창에선 한국 스키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랑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그날 보여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스노보드에선 이상호가 기대줍니다. 이상호는 올 3월 월드컵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해 한국 스키사의 첫 월드컵 메달을 안겼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성적은 아직 주춤하지만 컨디션만큼은 최고 수준입니다. 모굴에서도 메달 따게 되면은 좀 저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선수는 다음 주 열리는 월드컵에서 마지막 평창 리허설에 들어갑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대부분 나쁨 수준을 보입니다.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에 1에서 5cm, 강원 산지에는 최고 7cm의 눈이 내립니다. 예, 오늘 밤샘 토론은 2017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는 이라는 주제로 송년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뉴스룸이 끝나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소셜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전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기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유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뉴스룸의 최승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소셜 라이브 준비를 하고 이제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방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와 강버들 기자가 출연을 하게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리포트로도 나갔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지금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고 와서 리포트를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정도 길었고 만나뵌 할머니들과도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아서 저희가 직접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승기 기자. 아직 지금 이지은 앵커가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준비가 되는 동안 최승기 기자는 자기소개를 마쳤죠? 그러면 이제 했습니다. 네, 강버들 기자가 간단하게 그럼 또 자기소개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디지털 뉴스룸에서 일하고 있는 강버들입니다. 종종 제가 이제 저희 손석희 앵커가 부를 때도 라이브 할 때 가끔 불려서 나오는데요.
디지털 뉴스룸에 있고요. 소셜 라이브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에 있는 소셜 스토리 페이지에 올라가는 컨텐츠들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얼마 전에 손 사장이 사람을 더 못 주니까 일당 100을 해라. 최승기는 일당 200을 해라. 이런 주문을 라이브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적이 있는데 참 힘이 많이 되겠군요. 네. 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인적인 지원을 오늘 인사도 났는데 혹시 뭐 사람이 이력이 늘진 충원되거나 않고요. 예. 그냥 일당 200 승기가 안 되면 300 하는 그래서 걸로.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취재도 상당히 뭐 일당 200한 그런 취재였던 것 같아요. 또 차차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몸이 굉장히 힘든 취재였어요. 예. 몸도 그렇고 마음도 힘들고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마음이 힘들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몸이 예. 좀 힘들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동안 또 이재은 앵커가 또 자리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디지털 뉴스팀에 대해서 뉴스룸에 대해서 뭐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시청자분들께 유저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뉴스룸이라는 팀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도국 소속으로. 네, 그렇죠. 저희가 이게 예. D룸이라고 저희는 저희끼리 D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D 아니고요. 디지털 뉴스룸에서 그렇게 줄여서 D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디지털이 앞으로 이제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JTBC의 디지털은 어떻게 갈 것이냐. 손석희 앵커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손석희 앵커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전의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예. 이 정신은 어차피 같은 것이고 이제 이게 이어져 있고 이게 우리가 그걸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름이 그냥 뭐 디지털 무슨 다른 부서가 아니라 디지털 뉴스룸이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걸 새로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그래서 이렇게 소셜 라이브 진행하는 일이 저희 일의 상당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에 있는 소셜 스토리에 올라가는 어떤 컨텐츠들을 만드는 일 그리고 네이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JTBC 페이지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것들을 큐레이팅하는 일 이게 다 디지털 뉴스룸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의 취재도 또 따로 하잖아요. 취재부서처럼. 네, 그리고 그렇죠.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또 내근만 하면 되게 답답해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가요? 네, 사실 밖에도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오히려 그러니까 바쁘게 매일매일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 보도국에 있는 기자들보다 저희는 5층 기자, 저희 10층 기자 뭐 이런데 더 높은 곳에 있군요. 5층 기자들보다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확실히 그건 예. 확실히 적으니까 오히려 좀 길게 할 수 있는 일, 시간과 품을 많이 들일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만나는 일 그런 거를 해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고 있고 높은 곳에 있다고 제가 뭐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미디어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레거시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 기존의 어떤 그런 미디어 형태들이 사라지고 다 이제 해체가 되고 이제 디지털 쪽으로 완전히 다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은 이제 장차 정말 저희 보도국은 완전히 다 지금 디지털 뉴스룸 같은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야기한 것처럼 호흡이 긴 기사를 또 디지털 문법에 맞게 이제 그동안 써오면서 강버들 기자 또 최승기 기자 다 디지털 뉴스룸에 있는 팀들이 좋은 기사 또 사실은 저희 뉴스룸에도 주말에도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사실은 저희 뉴스룸에서는 그 보도국에서는 아주 크게 관심을 뭐 갖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저 강서구 특수학교 특수학교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 당시 있었던 기자와 PD 그리고 카메라 기자 굉장히 그러니까 D룸 입장에서는 많은 인력을 보냈던 거예요. 그날 근데 이제 저희가 또 그걸 그날 취재해서 그날 기사 쓰고 이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 끝날 때까지 모든 영상을 시작부터 끝까지 찍을 수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거를 다 담을 수 있어서 그 당시에 많은 이제 반향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변화도 있었고 뭐 그렇죠. 그랬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기사는 그 지하철 청소 노동자 예, 분들이 아주 특별한 공연을 네네.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본인이
그러니까 한 여사분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가슴에 계속 남았었어요. 여기 지하철에서 청소하고 하는 모습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여기가 내 일터고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우리 같은 이제 노동자들끼리 공연을 하는 거 불러서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예, 또 그런 좋은 취재들, 좋은 기사들 디지털 뉴스룸에서 또 잘 봤습니다. 네. 최 기자는 디룸에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한 사회부에서 3주 활약하다가 정도 12월 초에 인사가 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인천에 있다가 영흥도에서 중계하고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낚싯배 사고 났을 때요. 네. 예. 가자마자 한 취재가 뭐였어요? 이번에 디룸 가서? 이번에 가서 일단은 그냥 저기 강버들 선배가 얘기한 대로 저희 소셜 스토리에 올라가는 이 자체 제작물들 이렇게 매일 루틴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 기사도 쓰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서 네, 네. 그런 거 좀 익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취재를 같이 한 거는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만나러 다닌 일 같습니다. 그렇죠. 강보들 기자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유저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혹시 뭐 어디서 많이 봤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뭐 지금 자료 화면은 없지만 한창 저 촛불 집회 당시 이맘때. 저 사장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했었죠. 제가 패딩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 저는 정말 오해를 한번 풀고 싶었던 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패딩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거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1인 1패딩 주신 거 아니고 공용 패딩이었어요. 부서에 그게 공용하네요. 예, 공용 패딩이어서 이렇게 늘 회사에 걸어놓고 나갈 때만 입을 수 있었던 패딩인데 그러니까 물론 되게 감사하지만 마치 제가 어떤 저희 개인 물품을 늘린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그랬다는 점 그리고 약간 사소한 아쉬움은 제가 무릎 덮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릎을 안 덮어서 본 패딩이 아니라 짧은 무릎 허리까지 오는 줄였다는 패딩이라. 그렇죠. 맞아요. 다리가 춥죠, 나가면. 요즘 근데 대학가를 무릎이 휩쓸고 너무 있는 그 시려요. 롱패딩. 무릎이 너무 싫어요. 큰 사이즈를 입으시면 저는 저는 그래서 늘 예. 빅 사이즈 선호하거든요. 저는 늘 95 내지는 100 정도 선호하는데 안 그거 덮이던데. 입어도 무릎은 안 덮어요. 그래서 되게 뭐 그랬습니다. 예.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제 게 아니라 공용이라는 거. 아무튼 그녀는 패딩 전사였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해서 하여튼 네. 개인적인 소개는 네. 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네. 이번에 이 취재한 내용 디지털 뉴스룸에서 또 한 번 하여튼 의미 있는 취재를 해서 그저께 뉴스룸에 보도가 수요일이요. 됐었죠. 최 기자 목소리로 나왔죠. 네네 맞아요. 네. 생기가. 그래서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몇 분을 만났던 거죠? 저희가 직접 만나 뵌 거는 12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32분이니까요. 아, 네. 12분이면 아직 못 만난 분이 20분이나 계세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셔서 몸이 네. 너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신원 노출되는 걸 너무 꺼려서 관련 단체들도 사실은 신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등록을 받은 여가부에서는 알고 있지만 이런 활동하는 분들한테도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분 그리고 이제 이 단체는 알고 있지만 저희 취재를 이제 도와주신 정대협이란 단체는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외부와의 접촉을 너무 꺼려서 도저히 저희를 데려갈 수 없는 분들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이 한정된 시간에 저희가 18일 월요일이었는데 그 주부터 이제 2년을 앞두고 한일함이 2년을 앞두고 이걸 취재해보자 예. 해서 그때부터 취재를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일정 조율은 해왔고 18일, 19일 뭐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시간 안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은 12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되게 중요한 기록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가능하면 많은 걸 저희가 이제 뭐 해달라 힘든 말씀 많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냥 그 모습을 기록해 놓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냥 그런 취지로. 한 분씩이라도 계속 늘 만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살아계신 32분 중에 12분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네네네. 건데 직접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할머니들께서 보면 아까 강보대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가족이나 친지들이 아직 이제 같이 있는 친지들한테 혹시라도 이게 뭔가 피해가 갈까봐 꺼려하는 분들이 계셨고 이렇게 뭐 이제 증언 자체는 하시지만 얼굴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대부분 할머니들이 굉장히 좀 외로움을 좀 많이 타세요. 외로움 많이 네. 타시고 저희가 만난 할머니들 중에서 포항에 계시는 박필근 할머니가 네, 네. 계시는데 정말 흙집이에요. 저희 옛날 그냥 그 시골에 가면은 이제 할머니들 계시는 흙집. 저희 사진을 예. 했거든요. 사진 볼까요? 보여주시죠. 네. 이런 집인데요. 여기 보시면 진짜 이제 황토의 예. 흙벽지. 요 방 하나에서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드님이랑 따님이 계시긴 하는데 이제 또 이제 피해를 혹시라도 피해를 줄까봐 패키지 기셔서 혼자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아드님 번호를 이제 크게 써놓으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또 이제 생각이 안 날까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대협 분들 오시면은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네. 최승기 기자와 함께 이제 저희가 이게 할머님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 어디 모여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다녀온 도시만 해도 서울, 용인, 수원, 부산, 울산, 대구, 통영, 포항, 담양, 보은이었어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네, 다 저희가 다녀. 예. 저희가 함께 움직인 게 아니라 두 팀으로 나눠서 예. 최승기 기자 팀, 강버들 팀 이래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며칠 동안 취재를 한 겁니까? 그렇게 지방을 돈 건 1박 2일. 두 팀이 1박 2일을, 왜냐면은 그 정대협에서도 예. 이렇게 무한정 시간을 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또 이렇게 빠듯하게 다니신대요, 일정을. 예. 1박 2일로 두 팀 나눠 지내고, 이제 최승기 기자와 동행한 저희 이제 영상 영상 취재 취재 기자, 기자. 사실 저희 디지털 뉴스룸에서 촬영, 그러니까 소셜 라이브 촬영은 물론이고, 이제 저희 이런 외부 촬영 있을 때 함께 해주시는 또 유기열 기자. 네, 유기열 기자님 계십니다. 유결 기자 사실 또 네. 소셜 스토리 보면 가끔 네, 또 네, 네. 출연하기도 하죠.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유결 기자 잠깐 일로 와주시죠. 할머니들이 어떠냐고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상처가 많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정말 할머니 같다, 우리 할머니 같다.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두 분이 그 할머니, 정말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나서 혼자처럼 이렇게 고봉밥을 먹고 왔다는. 아, 그래요? 요건데요. 요 설명을 좀 네,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밥이에요? 네, 와. 네. 이옥선 할머니라고. 보은에 보은에 계시는 이옥선 할머니. 충북보은. 네네네. 세상에 직접 제가 원래 차려주신 뭐 거구나. 체격 보시다시피 밥을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 할머님께서 밥을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밥을 이렇게 한 솥을 하셨는데 가득 한 솥 하셨는데 이게 밥이 적어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먹어야 된다. 밥솥에 있는 밥을 다 푸셔가지고요. 이만큼을 두 번인가 세 번을 세 번을 다 먹었습니다. 밥이 이게 너무 안 먹으면 좀 죄송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기도 했었고. 그만큼 또 손님이 찾아와 준 거에 대해서 반가워하고 네.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셨겠죠. 뭐 청국장 직접 담은 김장김치 이렇게였는데 청국장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사연이 있잖아요. 네, 청국장 사연이 있죠. 예, 먹으면서 할머님께 청국장 너무 맛있습니다. 직접 하신 거냐 그랬더니 사왔다. 아니야, 샀지.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명랑하신 표정으로. 사왔다며. 그 손이 얼마나 가는데. 네네네. 사왔다며. 예전 할머니가 해주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네네네네. 사오셨다고. 예. 이분들은 평생 외로우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92년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나서지 않은 상황이었고 91년 8월에 이제 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내가 피해자다. 왜 일본이 피해자가 없다고 하느냐. 내게 피해자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처음 말씀하시고 92년도부터 신고 전화가 내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전화가 막 정말 전화가 불날 정도로 막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숨기고 사셨던 분들이라 이렇게 찾아가면은 너무나 반가우신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도 사실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마지막까지 혼자 계신 분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최근에 개봉했던 I Can Speak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떤 심정적인 상황인지 그 영화에서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연락을 주저하는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정말로 그런 모습이 직접 만나봤을 때 그 할머니들 정서 속에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 I Can Speak 영화의 이제 모델, 주인공이셨던 할머니를 뵙고 왔거든요. 예. 이영사 할머니. 네. 대구에 계시는 대구에 이용수 계시는 이영수 할머니 예. 뵙고 왔는데 다행히 약간 이제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도 이제 약간 개중에 네, 젊으신 개중에 분, 젊으신 예. 개중에 정정하신 분. 정정하신 예. 분. 그래도 아프시지만 약봉지를 그래도 항상 이렇게 아유. 가지고 계시고 예. 심장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뭔가 제가
취재를 하고 할머니들을 만나면서도 마음이 좀 급해지는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정말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실은 이 취재를 시작할 때 제가 이 최종 일정을 조율하면서 18일이니까 15일에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이제 정대협 사무실에 가서 취재 일정을 조율을 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두 팀으로 갑시다. 근데 그때 저희가 알기로 생존자가 33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19일 날, 이제 취재 이튿날 다른 할머니를 만나고 있는데 저와 함께 동행했던 정대협 윤미향 대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일본에 계시던 송신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뉴스가 나왔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할머니께서 본인이 가실 때 시끄럽게 안 가시고 싶으시다고 해서 장례 절차를 우리가 마치고 한국에 연락을 드린다. 그래서 16일 날 사실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15일 날 이제 그 일정 조율하면서 일본에 계신 분 제가 못 만나니까 통화라도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새 건강이 안 좋으셔서 통화도 사실은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정대협 쪽에서 해줬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바로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취재를 33분이구나라고 알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32분으로 그 와중에 이렇게 숫자가 정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그렇구나. 만나 뵀던 할머니 분들도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또 심정적으로 아쉬워하고 또 상처를 받으시고 그러시겠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저희가 다 연락이 되니까 일본에 계신 할머니 돌아가셨대요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죠. 되게 놀라시죠. 놀라시면서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늘 그렇듯이 뭐 나이 많으면 죽어야지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되게 굉장히 이제 본인도 좀 약간 우려스럽고 걱정하는 그런 표정이 있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세요. 같이 활동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활동하시는 방문분들 같이 다니시는 방문 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할머니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꾸 생존자 몇 명, 이제 생존자 몇 명 이런 얘기 하는 거 자기 듣기 싫다고 우리 그 다 없어질 때까지 세고 있는 거냐. 그래서 네, 정대협에서는 본인들 입으로는 몇 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언론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되게 급한 일이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약간 무섭기도 하고 조차도 상처가 되겠죠. 그런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진짜 또 보도를 하고 또 그분들 취재하고 만나 뵐 때 조심해야지 될 기자들이 또 조심해야지 될 부분이 되겠군요. 예전하고는 정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방문을 처음 시작한 게 92년도부터라고 하는데 그때 최대 피해 신고가 막 오면서 최대로 많이 방문했을 때는 150명까지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대협 관계자분들이 직접 위험 피해자 할머니들을 하시면은 할머니 어디 사세요 해서 그때 뭐 버스 갈아타고 길 묻고 산골에 찾아가고 해서 150명까지 찾아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가 아 우리 저기에도 할머니 계셨는데 여기도 할머니 계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보들 기자가 어느 지역 어느 도시 갔다 왔다 그랬죠? 제가 밑에서 시작부터 하면 울산, 부산, 통영, 담양 그리고 수원, 용인, 서울 강 기자가 만나뵀던 할머니 분 얘기도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간 쪽이 오히려 조금 더 건강도 안 좋으시고 조금 더 약간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할머니는 100살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 제일 언니신데 이제 이분이 통영에 계신 김복득 할머니시고요. 5년째 지금 병원에 계시고 치매가 심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말씀을 거의 많이 안 하세요. 그냥 묻는 말에 겨우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제 치매면은 기억 남는 게 별로 없으실 텐데 이제 윤미향 대표 얼굴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확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나쁜 놈들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치매에 걸린 100세 노인한테 사실 돈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이런 사람한테 돈을 해결책으로 들이대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걸까?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잊지 못하는 어떤 나쁜 놈들? 그렇다면은 돈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누군가 얘기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인데도
저는 사실상 할머니들이 눈물을 막 이렇게 직접 지으시는 걸 보고 약간 조금 놀랐어요. 대구에 계시는 이모 할머니, 성함 밝히기를 꺼리시는 예. 분 네, 네. 할머니를 만나서 그 당시에 얘기를 듣는데 막 말씀하시다가 이제 위안부, 그러니까 위안소에 끌려가서 너무 고초를 당하시는 게 힘들어서 도망을 쳤다가 예. 다시 잡혀서 끌려오는데 줄로 이렇게 막 매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그때 당시 조선 소녀들을. 그래서 자기는 굴비처럼 네. 굴비 엮은 것처럼. 지금도 굴비를 보면 그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그 할머님은 이제 맞는 것보다 네. 그 불에 달궈서 인두로 지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처들도 좀 보여주셨었거든요. 아유, 몸에요. 가슴 네. 이쪽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봤을 때도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게 바로 성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음. 성노예라는 표현을 뭐 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 이제 위안부 합의 검증 TF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할머니들께서 반응은 또 어떠셨나 궁금해요. 그래서 그 반응을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예. 오늘 이제 라이브 전에 준비하면서 예. 윤명 대표가 통화를 하면서 할머니한테 말씀드리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정대협이 운영하는 쉼터, 마포에 있는 쉼터라는 예. 곳에 이제 두 분의 할머니가 살고 계세요.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가 예. 살고 계시고 그 두 분도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뵀는데 김복동 할머니가 최근에 포항 지진 때 성금 1,000만 원을 내셔가지고 예. 그분이시군요. 네, 그분이세요. 그분이신데 제가 갔는데도 자리에 누워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되게 화를 막 내셨어요. 근데 할머니 그냥 좀 있으면 TF 결과 나오니까 결과 보고 뭐라고 하는지 보고 화내세요. 제가 그러고 왔는데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렸더니 뭐라 그러세요 했더니만 대뜸 첫 마디가 그래서 화해 치유 제사는 어떻게 한대?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해체했느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TF 결과 발표 다 알겠고 문제점 잘 지적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그러니까 우리가 후속 조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음이 예.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언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물으셔서 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또 기다려 봐야죠. 할머니 지금까지 이것만 해도 할머니가 피해 사실 어렵게 증언하시고 싸움 해오신 거 충분히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어요라고 이제 마음을 위로해 드렸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당사자인 그분들 이렇게 자꾸 같이 있던 분들이 이제 저 세상 가는 걸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마음이 많이 급하신 것 같아요. 사실 강보들 기자가 또 디지털 뉴스룸 오기 전에는 사회부에 오래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보들 기자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또 특별히 취재를 예전부터 많이 해왔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많이 했다기보다는 예. 사실은 저희 그 사회부 기동팀에서는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맞잖아요, 저희가. 예. 구역을. 나와바리. 하지만 일본어니까. 구역을 예.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종로에서 그 구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를 그렇죠. 지금 벌써 지금 26년째 예. 하고 있고 1000일이 이제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을 맡으면은 관련 취재를 많이 하게 돼요. 그쵸, 근데 매주 제가 이제 있으니까. 주로 종로, 뭐 중부 이런 데를 거기서 이제 출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알고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돼서 감사하게도 뭐 이렇게 뭐 길원옥 할머니 음반 내실 때 예. 음반 JTBC에서 미리 맞아요. 하기를 우리는 원해요. 이런 식으로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네.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 계속 취재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누군 뭐 종로 출입 안 해봤어요. 저 역시. 저는 뭐 이진이긴 했지만, 종암서에 있었던 이진이기는 했지만, 또 저도 이제 수요 집회 또 가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계속 꾸준히 취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시위가 또 너무 많잖아요. 예, 강보들 기자처럼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또 취재할 수 있다는 거. 야, 여기서 그래서 볼 수 저희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을 기억과 기록이라고 좀 지어봤어요. 이번에 리포트 할 때도 그런 제목으로 나갔고 저희 페이스북 소셜 스토리 페이지에도 이게 또 다른 컨텐츠로 나갔는데 이게 저희 JTBC 뉴스 페이지에 가도 이렇게 지금 배너가 떠 있어요. 예. 기억과 기록 이게 할머니들의 기억인 거를 저희가 기록하는 것이고 이거를 또 기록해서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여기를 딱 들어가시면요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 걸 따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기록한 어떤 할머니들의 모습 이거를 지금 한 분 한 분 저희가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2분 만났으니까 12개가 올라갈 건데 예. 저의 바람은 다른 분들도 잠깐이라도 뵙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마지막 모습 뭔가 기록해 놓고 그래서 저기를 약간 아카이브처럼 채워 놓는 예. 것이 목표입니다. 들어가서 많이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계속 지나게 될 거고요. 일본 정부가 바라는 대로 뭐 흘러가게 될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되면. 하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고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시간이 지나가서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저희가 취재하고 취재한 내용 기록을 남기고 또 그래서 한 분 한 분 들어가서도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일 거라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승기 기자 또 취재하고 그러면서 네. 생각했던 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예. 차례로 한 번씩 하죠. 6.25 기자도 저는 일단 그렇고. 취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편으로 안타깝고 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취재였었고 그리고 이제 뭐 위안부 피해 관련한 합의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예. 뭐 이런 이게 뭐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할머니들 한 분 한 분 다 이 개별적인 삶들이고 할머니들의 삶들이 이걸 누군가는 좀 기억을 해주고 이거를 그냥 그런 외교 문제나 이런 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보편적인 진짜 인권의 문제잖아요. 네. 이런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 그렇게 이해를 좀 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6.25 기자. 네. 네. 저도 이번에 의미 있는 취재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재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점은 마지막 인사하고 나올 때 저희가 차를 타고 빠져나올 때까지 할머님이 그 추위에 안 들어가서 밖에서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먼저 들어가시라. 그 다음에 제가 출발하겠다 그랬는데도 계속 그 모습 보면서 예전에 저희 뒷모습은 못 보고 왔다. 네, 결국에는 저 뒷모습을 뵙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뒷모습을 못 보고 온 경우였었는데 할머님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 계신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났기도 했었고 어찌됐든 뭐 아까 최승희 기자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 똑같은 생각이고요.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남아 계신 20분도 꼭 확인이 돼서 저희가 기억하고 기록을 좀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할머님들 모두 겨울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많이 추워서. 건강하시고. 예, 시간이 좀 지나서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또 계속 취재하는 내용들 계속 아카이브로 만들어가지고 남기고 올린다는 거죠. 네, 네, 그러고 싶습니다. 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디지털 팀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 많아요. 예. 그렇지는 뭐 바쁘기는 하겠지만 또 이런 기록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디지털 뉴스룸의 매력이니까 또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유저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인사드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JTBC는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두고 할머니들의 모습과 음성을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8일 늦은 밤 부산 이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참 꿈길 같다 이거. 꿈길 같다.
정정하신 편이지만 한 해 한 해 더해지는 나이가 무겁습니다. 서울 놀러 갔다 안 오실래요? 아 이제 안 돼도 가고 이제 아무것도 안 가? 안 돼도 가고 잘 되기도 싫고 고향에 가기도 싫고 나이 많으면 이제 전부 제로라. 노는 것도 제로고 어디 다니는 것도 제로고 이제 가구적지. 그래도 다른 할머니들 안부를 챙기십니다. 지금 대구지 혼자 대구. 대구 아니? 대구에 2분. 지금 33분 남았어요. 30밖에 안 남아. 얼마 안 남았네. 정말? 정말 많이 얼마 안 섞었다. 남았어요. 다음 날 또 한참을 달려 담양 과계남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뭐 주라고? 손님이 왔다고 조끼를 챙겨 입는 곽 할머니. 위안부로 끌려간 중국에서 64년을 살다 80살에야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오랜 타향 생활과 몇 년 전 찾아온 치매. 할머니는 한국말을 거의 잊었습니다. 노래 몇 곡과 간단한 단어가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아리가 남네 아리랑 고개로 날려서 노래를 듣던 중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일본에 계시던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송신도 할머니 별세. 33분이던 생존자가 또 줄었습니다. 남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사과받는 게 오래 걸리실 줄 아셨어요? 아이고 이런 길을 알았으면 내가 일본 갈 때만 해도 벌써 언제고. 할머니 요건가 봐요. 2003년 9월 일본 도쿄 증언 집회. 잠깐만 2003년이면 15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눈물이 났어서 말을 잘 못했지. 이제는 눈물도 다 말랐어. 기억도 안 나면 좋을 텐데 기억은 또 그대로잖아요. 그래. 내가 울분들 내 15분 주는데 우리 청춘이 돌아오냐? 가족 고생하는 생각하면. 생존자 32분 중 이번 여정에서 만난 건 12분입니다. 모두 몸도 정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잊지 못하는 기억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많이 갔어. 우리 동네 최고 많이 갔어. 말도 못하게 많이 갔어. 큰애기들이 그렇게 많이 갔는데 나 하나만 살아왔어. 우리를 그렇게 때리고 이 불로 찌신 데나 이거 뭐죠? 얼마나 오래됐어. 그런 것도 있고. 여기다 여기다. 찌시는 게 제일 바쁘다. 때리는 게 오히려 낫다. 매번 밟고 때리는 게 나아. 참 좋다. 뭔 일을 먹으면 너무 시간이 흐를수록 야속한 마음이 커져갑니다. 도대체 정부가 바뀌도 하나도 무슨 바뀐 표가 없잖아. 그쵸. 속상해. 정부가 바뀌면 뭔가가 날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 감감 소식이라 답답해. 좋은 소식은 그저 빨리 저것들이 과거 자기네 잘못이라고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거 그거 바라는 거죠.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 잘못했다는 지정은 잘 안 하고 그냥 오물오물 댕기려고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마음이 상하죠.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때까지 또 몇 분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실지 알 수 없습니다. 받아봐서 도대체 하나 받아봐라 고상고상들 하고 있지만 너희 싸다 줄지 그 받아봐라. 그래도 할머니는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잖아. 말은 안 하지만. 그 맛을 이제 말로 이제 다 하는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머니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끝까지 함께 되새기는 것뿐입니다.